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요, 엄마의 말을 듣기 싫은 게 아니라요, 엄마와 가치관이 달라서 아이가 엄마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이게 좋은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이한테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친구가 좋은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뭐 옷 입는 거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다른 부분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는 왜 저런 친구하고 어울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는요, 이런 엄마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는요, 아이 자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엄마가 야단치거나 바르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소파에서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소파에서 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저렇게 소파에서 뛰지? 이러다가 아랫집에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우리 집 민원 들어오라고 쫓겨나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아이가 뭐 그렇게 뭐 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이럴 때는요,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먼저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 못해서 너가 지금 답답하지? 라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겁니다. 너 지금 막 뛰어서 뭐 잡기놀이 하고 싶은데, 그 행동을 지금 실내에서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먼저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런데 실내에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돼.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먼저 엄마가 내 마음을 수용해주고 그 후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 엄마가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은 빼고요. 네, 말하는 겁니다.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즉, 아이 자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아이 자체를 야단치거나 화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래? 이거는요, 아이 자체를 야단치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아이가 소파에서 뛰었던 행동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아이는,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조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에게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이 자체를 뭉뚱그려서 야단치면은 아이들이 그 행동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뛰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숙제를 매번 미루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너의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돼 라고 얘기를 하든지 동생과 동생을 때리는 것은 뭐 사이좋게 엄마가 너가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아이 자체를 야단치는 것보다는요 그 행동을 좀 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들은요, 다른 거는 잘 잊어버려도 엄마가 나를 야단쳤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 행동을 엄마가 수정해 주려고 야단쳤던 것들은요, 아이들은 또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자체를 야단치지 말고 아이의 행동의 문제점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네. 2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잘못을요, 한 번만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엄마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 저번에도 저런 행동했지. 너 그리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이해력은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까지 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두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가 지적한 것을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이런 핵심을 얘기해 놓고 어떤 어머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엄마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는지,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 얘기해봐. 이렇게 확인하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엄마가 말할 때 너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엄마가 지금 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한 번 더 아이에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엄마가 나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확인하거나 엄마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말해봐.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또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과연 핵심만 아이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길게 과거의 이야기까지 줄줄줄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아이를 떠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떠보죠? 엄마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학원 안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너 오늘 학원 안 갔다는데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요, 거짓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거짓말을 왜 하죠? 네,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나는 거 싫어하죠. 그냥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아이가 엄마를 속여먹기 위해서 엄마한테 거짓말 하려고 작정을 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너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가 아니라요. 너 오늘 학원 안 갔다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오늘 사실은요 너무너무 학원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는 갔다고 한 척 하면서 제가 안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엄마가 그 후에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번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꼭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알고 있다면 엄마가 너가 왜 학원을 가기 싫은지 엄마가 먼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요, 떠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믿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것들이 아이와 엄마의 신뢰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의 행동에 교정하고 싶을 때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요,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 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는요, 약간 사감스님처럼 아이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을 정말 따박따박 다 따져서 너무 길고 장황하게 이렇게 아이에게 너의 버릇을 내가 당장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아이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 아이의 행동만을 교정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